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괜찮았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 그다음에 오늘 유난하게 이제 반도체주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뭐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 여파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한미 반도체가 갑자기 해프닝성 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3일 연속해서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고요. 그리고 제약주 일부, 증권주, 인터넷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미증시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4.1, 제가 뭐 10년물 기준으로 4.2 넘어가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확 올라간 건 아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되죠. 금리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경제 지표 좋은 거, 이거는 사실 뭐 증시에 나쁘다라고 볼 이유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 하락세가 좀 주춤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중요한 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법인세 내릴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관세 부과할 거다. 이거 다 금리 올라가는 요인들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자극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부각되는 점 자체도 이게 드디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증시가 넘어가나 보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시장이 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다, 직전에. 뭐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베팅을 지지율은 되게 비슷한데 지지율 비슷하면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팅에서 보면 뭐 트럼프 쪽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현재까지로는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선이 되면 법인세 내리고, 법인세 내리면 그 재무부의 통장이 비게 되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해서 통장을 채워야 되죠. 국채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업종으로는 전기차 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친환경 뭐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제 진행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뭐 풍력이 됐든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배터리가 됐든 뭐 전기차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계감도 있고, 또 관세 부과하는 거, 우리 증시가 미중 무역 갈등 한참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각이 되면 또 이것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감도 일부는 좀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 반도체가 좀 유난하게 해프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미 반도체 보고서는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인가 보다 하겠는데 세부 내용에 조금 거슬리는 게 있었죠. 우선 첫 번째로 목표 주가가 3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증권사들이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랑 괴리감이 너무 커지면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든요.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근데 기존의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거의 200% 정도 되는 위치였잖아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를 낮췄죠. 낮추면서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일단 그 하이닉스 쪽이 공정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주에 어떤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적이 다음 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쭉 빠지는, 좀 한미반도 쪽 실적도 그렇고 목표 주가가 절반 이하로 절반 가까이 내려진 거잖아, 이렇게 대한 경계감이 있었죠. 근데 이러고 나서 5회에 대해서 정정한다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하필이면 또 이게 경쟁사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H사죠. 한화 얘기하는 건데, H사가 퀄에서 실패했다. 테스트에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그냥 한미반도체가 쭉 공급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목표 주가를 재상향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거 리포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시장이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잘한 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중도 단어 이걸 떠나서 저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주가가 잘못되면 그냥 AS 해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의도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 문제가 됐던 게 경쟁사 퀄 테스트 문제, 이게 팩트 문제 논란이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목표 주가 반토막 내놓고 또 목표 주가 올린다고 해버리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 쪽에서는 바로 또 퀄 테스트 순항하고 있다. 현대차 증권에서
오버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더 헷갈려져 버리고, 그러면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빠지는 게 맞잖아. 그럼 경쟁사가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주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HBM 관련된 주변주들도 덩달아서 이제 급락을 하는, 예,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이제 엔비디아 TSMC 30년 동렬 균열 조짐. 이거 어제 뉴스잖아요. 어제 뉴스인데 이게 오늘 우리 일부 종목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났던 거는 어제 미리 올렸는데 그냥 그 주가 미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재료가 그냥 더 올라갈 건 아닌가 보다도 하나가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엔비디아 TSMC가 저렇게 균열이 돼버리면 혹시 생산 차질 빚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하이닉스 공급할 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성장 전망이 좀 둔해진다. 그리고 경기 부양해도 달성 못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좀 제기가 된 거 있고, 반면에 이제 제약주 일부는 또 강세 보였죠. 제약주가 약간 시장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제약이나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종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한미 약품, 한미 반도체, 한미 사이언스, 원래 하여튼 한미들만 유난하게 움직였는데, 근데 어쨌든 한미그룹이 이제 경영권 이슈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 비만 치료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슈가 돼가지고, 뭐 이슈들이 겹치면서 좀 유난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아침에 제가 그 보여드린 이제 시장의 4개의 업종 대표주들, 근데 이 121선에서 이상하게 못 올라가고 있다. 이거 되게 고비될 것 같다고, 돌파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PSK 홀딩스 오늘 결국엔 121선 돌파 앞두고 한미반도체가 이제 사고 치면서 이제 밀려버린 형태가 됐고, YG엔터도 어제 돌파하나 보다 했는데 오늘 또 밀려버리고, 이게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가지고 121선에서 상승이 마무리가 되는 패턴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극복이 돼야 되는데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역시 이제 인버스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삼성바이오가 또 올라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기존의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고점을 못 높였었거든요. 이 고점 넘어서 이번 11만원, 115만원 정도까지 한번 밀고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추세가 조금 묘해졌습니다.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업종이 연중 고점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업종이 최근의 추세는 제일 괜찮고 수급도 괜찮은 편인데, 뭐 이대로 이제 굴러갈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 다시 대규모 매도. 근데 업종은 3개였어요. 전기전자, 기계, 운수장비. 그런데 이제 기계가, 한미반도체가 업종으로는 기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매도 많이 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거고, 실제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3종목의 매도 규모하고 시장 전체 매도 규모하고 되게 비슷하죠. 예, 그렇게 됐고, 매수는 고려아연이 순매수 1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인터넷주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수급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올라왔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금융, 자동차 특히 이제 빅3 매수한 게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역시 한미사이언스 이런 어떤 종목들. 근데 이게 보면 시가총액이 묵직한 종목은 현대차 그룹 외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크게 묻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고, 그 2차 전지를 다시 담았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좀 변화가 생기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제 제가 그 제약, 반도체, 그리고 엔터 이렇게 담았다. 이제 10월 들어서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딱히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특징적으로 잡힌 건 없고, 다만 업종으로는 피팅 관련주들, 예, 이거 성광맨들 비롯해서 이 순위 바깥에 있는 바로 아랫단에 내려가면 더 있는데, 이제 피팅주를 다 담은 게 좀 특징이었어요. 예, 피팅이라는 거 이제 관이음새. 예, 뭐 조선이나 배 같은 거 만들 때나 플랜트 만들 때 이제 굉장히 굵은 관 만들잖아요. 그 관의 이음새를 이제 피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제법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매도 쪽에 종목수가 좀 많았던 건 아닙니다. 좀 지켜보는 정도, 이제 그 정도 같던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은근히 좀 부담이 되는데 4.2를 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 아래에서 좀 내려가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신고가 140달러에서 막혀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좀 조정의 어떤 징후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흐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데 어쨌든 버티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6만 원에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하면서 그 근처에서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서 버티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동네 바보용 모드로 있다가 한번 정신 차려주면 쪽 올라간다고. 지금 그런데 거의 뭐 6개월째 동네 바보용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121선의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121선에서 계속 막히고 있는데, 여기서 멀어지면 에코프로비엠 같이 상당히 또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멀어질 때 이틀 안에 복원되면 그 종목은 그냥 흔들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구도가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살짝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원래 4분기 기관이 사요. 보시면 작년도 4분기 때 보면 기관의 축도가 저 배당 때문에, 예, 그러니까 10월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배당 관련된 매수가 붙어가지고 삼성전자 수급이 좋아졌다가 연초에 확 매도로 바뀌는 그런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삼성전자에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가면 파생해서 아래쪽으로 흔들기가 쉽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장난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시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만 좀 돌아서 주면 좋은데 지금 그런 흐름이 이제 안 나오고 있죠. 지금 28일 연속 순매도인가? 역대 최장 기록 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조금만 돌아서 주면 탄력이 나올 수 있는데, 뭐 그 흐름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또 한 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좋아요 부탁을 많이 드리는 게, 이게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면 알고리즘에 노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사람들이 좋은 방송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다가 이게 좀 관련된 방송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좀 한번 그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싶어서,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